충북 증평 진천 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국무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부총리님께 잠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추경호 의원님께서 집행률과 실집행률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행안위 같은 경우도 이제 결산을 보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 국회 예정처라든지 각 상임위 전문위원님들도 이제 검토 보고서에서 실집행률을 많이 따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제도 그 질의 답변하시는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실집행률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총리님과 부총리님이 어제 답변하시는 이제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좀 이걸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지방 교부금하고 보조금에 있어서 이게 이제 지방에 교부가 되면 이제 실집행률 관계없이 이제 집행률로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원 사안입니다. 이제 뭐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민원 때문에 잘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칭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특히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늦어지니까 이제 지방 자원이 조달이 안 되는 거죠. 조달 방안이. 세 번째는 뭐 공기가 뭐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기가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2월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근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은 이게 자금이 지방에 내려가기 전에 그것이 좀 실집행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제도적으로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최종 수요자 손에 들어가게끔 실집행 기준으로 다 집행이 되면 가장 퍼펙트하겠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예산 사업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말 최종 수요자 손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일일이 파악을 하려면 그것도 엄청난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첫째는 시스템은 저희가 2022년 1월까지 갖춰질 수 있도록 지금 차세대 디브레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수작업으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부처가 집행한 거를 지자체가 하고, 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가고, 또 기초지자체가 매칭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되게 이제 행정적으로는 주무부처가 집행한 걸 집행이라고 하고, 최종 수요자의 강함을 실집행으로 하면서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실집행이 이유 없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예산도 삭감하고 해서 각별하게 더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서 불용되는가 이월되는 거는 일정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는 노력을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심지어 공모사업 같은 경우조차도,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도 이제 이게 교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돈을 교부하기 전에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짚은 다음에 이제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부터 이렇게 교부를 해주는 방안이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세제 개편 이제 재정 개혁 사안이지만, 지금 전체적인 국가 재정 흐름을 보면 그 국가와 지방의 부담에 있어서 지방, 특히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교부금이나 이런 어떤 그 기준 자체가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형편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할 거 없이, 또 그리고 이번 국회에 들어서도 고향사랑 기부제, 가칭 뭐 우리가 고향세라고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물론 내용은 조금씩 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는 정부는 중앙 정부보다도 지방 정부의 재정을 좀 많이 이전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재정분권을 좀 추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내려간 교부금을 이렇게 배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라든가 이런 것이 큰 변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배분이라든가 재정분권이라든가 전체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2단계 재정분권을 포함해서 교부금 배분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작업에서 좀 속도를 내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고향세,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것들은 논의만 되다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장점도 있지만 또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검토에 진전이 안 나갔는데요. 그건 필요하다면은 뭐 정부하고 국회하고 같이 검토할 수 있지 않은 사안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 지역에도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출양 인사분 한 분이 전화를 주셔서 기부를 하고 싶다. 그 너무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함께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장관님은 그 문체위 나가셔서 저 이차관입니다. 아, 예,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먼저 고채숙현 선수의 명복과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날 저희 국회에서 도종환 우리 문체위원장님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이모경 의원님 그리고 저와 함께 그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대표 선수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의원님 주제로 그 국회에서 토론하셨다는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올해가 한국 스포츠 100주년인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진천에는 140만 평방미터 그 43만 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대표 선수촌이 위치해 있습니다. 혹시 그 장관님이나 차관님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 선수촌 그 대표 선수들 그 개소식 때 방문하셨었고요. 그래서 선수와 그 지도자 격려하셨고 또 편지와 뭐 선물도 전달하셨고요. 저는 올 봄에 그 진천 선수촌에 방문해서 선수들과 그 지도자들 격려하고 또 훈련 상황도 지켜보고 왔습니다. 예, 국가대표 선수촌이 이제 정말 전문 체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돼야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이 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을 잘 적절히 조화시키는 측면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하계올림픽이 올림픽 역사 124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지 않습니까? 네. 정말 선수 입장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오로지 올 올림픽을 보면서 정말 지옥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아마 훈련에 임했을 겁니다. 국민 모두가 힘들지만 가장 힘든 분들 중에 하나가 아마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지도자 그 가족일 겁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정상적인 경우였더라면 정말 우리 국민들 시리에 빠진 국민들에게 금메달 소식 막 전하면서 크게 정말 위안이 됐을 텐데 엊그저께 그 메이저리그 김병현 선수 그 승리한 소식 들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네. 언론에서는 또 인터뷰에서도 우리 김병현 선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인터뷰하는 거를 봤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고 또 내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 날 이렇게 시행되는 이제 올림픽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선수들에 대해서 그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별도의 격려 계획 같은 걸 갖고 있습니까?
네, 지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3월 24일 날 도쿄 올림픽이 1년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지금 선수촌에 있던 진천 선수촌에 있던 선수들이 지금은 퇴촌해서 촌외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수들이 코로나 때문에 촌외로 훈련을 옮겼었을 때 종목 단체나 선수촌 입촌 선수와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또 의견을 수렴을 반영해서 요청 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수들이 그러니까 종목 특성상 다 좀 조금씩은 틀린데요. 훈련 지원을 강화하기도 하고 또 맞춤형 의과학을 지원을 요청하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전지 훈련이나 선수들 장비를 원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선수들이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국제 대회 참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체육회와 또 장애인 체육회 종목 단체와 협력을 하여서 IOC와 또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올림픽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네네. 각별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사업이라는 걸 아시죠? 네. 이게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조목조목 다 말씀드리자면 이게 내용이 너무 좀 길어서 그런데 이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다 못 썼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원 대상에 학생 선수, 중고학생,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학생 선수를 지원 대상으로 했는데 많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바우처 카드 사용 가능 업종이나 품목에 있어서 전혀 선수 입장에 고려되지 않았다. 그것이 사업 실집행 부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소득층 체육 인재 장학 사업은 19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했던 그런 추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파악한 전국의 저소득층 선수가 이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선수들의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는 적정 장학생 인원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스포츠나 또 학습 관련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또 취미나 레저 또 오락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을 매월 정산을 해서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도록 보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우처 사용 업종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넓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번 지적하는 사안인데 소년원 급식 단가가 끼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1,890원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작년 결산 과정에서도 나왔는데요. 이게 작년 1,803원에서 인상된 사안입니다. 근데 1,898원인데 지금 중학생 급식 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3,783원입니다. 네. 딱 절반 정도 되고요. 비교가 적절치는 않지만 우리 의견 같은 경우는 2,831원이거든요. 근데 1,898원이 이게 작년보다 대폭 인상된 건데 지금 1,603명을 기준하면 31억입니다. 근데 전체 31억이라고 하는 규모는 지난 5년 전인 2016년도에 34억보다도 오히려 예산 총액은 감액되어 있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부총리님,
작년에도 이게 그 법무부 장관님한테 질의가 되고 우리 경제부처에도 좀 더 이게 좀 인상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을 드렸던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적어도 뭐 중학생 급식 단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더라도 기초 생활 보장 지침에 따른 급식 단가 2,500원 정도 되거든요. 좀 현실화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의원님 지난해도 그렇고 그 해도 계속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사실은 이 소년원 급식비가 한 2% 정도 쭉 인상해 오다가 작년도에는 이제 5% 정도로 좀 늘려서 반영을 했고요. 지금 이 소년원 급식비는 일반 수용자보다는 급식비 단가가 높고요. 의원님 지적처럼 중학생 급식비 단가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장기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정부가 예산 배정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흔히 사식이라고 하는 자비 부담 구매가 불가능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수용 생활이라고 하는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최소한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하고 이게 그 만약에 지금 단가 인상 수준이라면 중학생 급식 단가하고 동일해지는데 앞으로 40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좀 전향적인 예산 규모도 그렇게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꼭 현실화를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